안녕하세요. 직원 경험 그것을 알려드림으로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SAP 코리아의 박찬영, 콤페리 디지털 코리아의 엄창석, 그리고 SAP 퀄트리스의 박래성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직원 경험 관리 트렌드 및 사례, 두 번째로 퀄트리스 EX 기능 소개 및 데모 구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퀄트리스 EX를 도입한 기업들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직원 경험 트렌드 및 사례를 발표하시게 될 엄창석 콤페리 대표님께서 이 주제를 진행하시게 될 예정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콤페리 디지털 코리아의 엄창섭입니다. 오늘 직원 경험관리 솔루션의 어떤 트렌드, 사례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직원 경험관리 솔루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원 경험관리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직원 경험관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알찬 내용으로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원 경험관리 솔루션인데요. 저희 콘페리하고 퀄트릭스가 글로벌 어떤 리서치를 했는데, CEO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답하기를 이제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고 믿는 그런 CEO들 한 80%. 하지만 또 고객들한테 물었을 때는 최고의 고객 경험을 우리가 제공받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한 8%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고객 경험 측면에서 CX 측면에서는 상당히 갭이 크고요. 반대로 이제 직원 경험 측면에서는 우리 회사가 일하기 좋은 회사인가?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C-수ite 임원들의 비중은 90%이고, 뭐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70% 이상 동의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C-레벨하고 직원들의 어떤 인식의 갭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EX 솔루션이 예방 가능한 고객 및 직원 경험의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직원 경험 관리 이런 걸 현실적인 측면을 좀 보면,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회사를 추천하겠다 하는 그런 의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부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조사가 많이 있었고요. 또한 커리어에 있어서도 우리 회사에서 나의 커리어를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비중들이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인 직원 경험을 입사 이후에서 퇴직하는 그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반응들이 나오겠다. 저희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리서치를 해보니까 임원들은 조직 문화가 조직 성과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을 했는데, 한 72% 정도가. 그런데 조직 문화가 과연 사업 전략과 상통하는가, 일맥상통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 32% 정도만 그렇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 문화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올바른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모두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 인식하고 계시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EX 솔루션, 이것을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사실은 뭐 상당히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정의하기로는 강력한 직원 경험을 구축한다는 것 자체는 구성원이 조직에서 일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더 넓은 관점으로 고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 경험을 구축할 때는 조직의 요구하고 직원의 요구 간의 어떤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인사 전략의 우선순위하고 이 직원 경험 어떤 프로그램이 좀 일치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현재 또는 미래 직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점, 그리고 직원들에게 의미가 깊으며 커리어 결정의 동기 요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직원 경험 관리 프로그램 사계에 이제 녹아 있어야지만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콘페리하고 같이 직원 경험 솔루션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들의 후기를 보면 대부분 이제 한국 회사들은 지금 한 10개 미만의 회사들이 있긴 한데, 외국 회사들의 후기를 보면 과거에 직원 만족도 혹은 몰입도 측면에서 어떤 컨센서스 서베이라고 해서 2, 3년에 한 번씩 그런 서베이를 하다가
직원 경험이라는 측면으로 그 직원들의 보이스를 듣는 프로그램을 이제 상당히 그 지속적으로 이제 실현하면서 그 회사에 상당히 긍정적인 피드백도 많이 받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그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런 어떤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저희 고객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 경험 관리 이걸 어떻게 구축할 거냐 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크게 한 5단계로 직원 경험 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은 직원 경험 관리하면 우리가 서베이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요 정도에서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거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사실은 그 직원 경험 관리 플랫폼은 그냥 툴일 뿐이고요. 그 이전에 왜 우리가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시려면 직원 경험 관리의 주요 목적, 원칙, 그리고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도구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채널을 얼마나 우리가 이제 직원 경험 관리라고 하면 결국은 그 우리 직원들한테 그 인플로이의 이벤트 상에서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이벤트가 여러 번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벤트 단계별로 그 직원들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듣고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어떤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채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이 이제 전략적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할 때도 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그 항상 파인딩 된 팩트를 가지고 이게 제도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개선을 할 것인지 혹은 문화적인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직원 경험 관리 상에서 나타나는 이벤트, 그다음에 보이스를 듣고 이제 그때 적절한 어떤 그 개선 액션 플랜들을 수립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원 경험 관리를 구축한다고 하면 단순히 플랫폼만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직원 경험 관리하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닌데요. 듣고 이해하고 액션을 취하고 3가지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 듣는 직원들의 보이스를 듣는 어떤 그 형태도 상당히 중앙 집권적이고 연간 또는 2, 3년에 한 번씩 우리 회사 직원들의 그 만족도를 좀 측정해서 뭔가 회사의 어떤 그 제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사용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그리고 뭐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그 단일한 어떤 질문과 단일한 관점의 질문들로 많이 서베이를 진행하시고 했었는데 요즘은 회사 한 개의 회사일지라도 각 부문별로 혹은 업무의 특성별로 이 리슨하는 방식 자체 질문의 어떤 그 요소 자체를 좀 구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맞춤화된 서베이라고 하는 형태로 좀 리슨하는 단계에서 직원들의 보이스를 질문을 하고 듣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서베이가 끝나고 나면 뭐 점수가 얼마나 나왔는가 뭐 이런 형태에 우리가 좀 집중했다고 하면 요즘은 이게 얼마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좀 더 예측적으로 분석을 하는 이런 어떤 그 트렌드가 좀 더 강해지고 있고 또 액션에 있어서도 뭐 인사가 과거에는 하나의 인사제도를 가지고 그 모든 회사 직원들이 동일하게 적용받았다고 하면 요즘은 인사도 좀 개인화되고 있는 그 트렌드하고 좀 그 맞춰서 그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부문별로 실행하거나 지역 인사별로 실행하거나 이런 어떤 트렌드가 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구축할 때 구조를 수직적으로 통일된 설문으로 전사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수평적으로 조직 단위별로 알아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할 것인지 이런 어떤 조직의 특성에 따라 이런 것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파일 같은 것들도 얼마나 그 설문의 컨텐츠를 통일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업무나 업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게 갈 것이냐 그 다음에 또 그 어떻게 보면 권한을 HR이나 혹은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운영할 것이냐 혹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주고 각 사업부 단위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회사에는 중앙 집권적으로 수직적으로 혹은 단일하게 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우리 회사는 조금 다양한 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거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운영, 그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정할 때 이제 중앙 집중 형태, 그다음에 부서 단위 형태, 그리고 프로그램의 범위도 상당 기초적인 부분만 할 것인지 고급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또 그 펄스와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넓혀갈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제도적인 어떤 큰 개선이 필요할 때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각 기업에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특히 온보드 직원 경험 사이클 전체에서 특히 온보딩이 얼마나 이게 그 미래에 그 몰입도 하고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는 걸 봤을 때 긍정적인 온보딩을 경험한 직원들이 그나마 한 2년 혹은 5년이 지났을 때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더라. 하지만 부정적인 온보딩을 경험하게 되면 그 직무에 대한 몰입도나 또 이직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시점이 이제 긍정적인 온보딩보다는 훨씬 짧아지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사 관리의 패러다임이 과거에 이제 하나의 제도를 가지고 모든 직원들에 적용하던 방식에서 상당히 이제 개인화된 인사로 바뀌고, 그다음에 분산된 액션 플래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직원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고객으로 보는 관점으로 바뀌고, 또 만족도에서 직원 몰입도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이제 패러다임이 조금 변화하면서 우리가 직원 경험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과거에는 입사 이후에 퇴직 시점에나 엑시트 인터뷰를 하는 걸로 저희가 멈췄었는데 요즘 입사해서 부서 발령을 받고 업무를 배정받고 이제 저희는 인티그레이션 단계라고 하는데 이 조직에 동화돼서 퇴사할 때까지 전반적인 직원 라이프 사이클 그 단계에 걸쳐서 필요한 혹은 발생 가능한 모든 이벤트에 있어서 직원들의 보이스를 듣고 이해하고 액션을 취하는 이런 어떤 직원 경험 관리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어떤 직원 경험 관리 혹은 뭐 직원들의 어떤 몰입도 조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을 얻을 것인가 이것인데 사실은 이제 고객사들이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컨설팅 회사나 플랫폼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표준 문항이나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시고 이제 서베이를 하시게 되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좀 특색 있는 기업은 이런 표준적인 문항에다가 자사의 특이한 어떤 비즈니스의 이슈 같은 것을 넣어서 이제 설문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뭔가 했을 때 조금 이제 도움이 되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회사에 온보딩 하기 전에부터 사실은 라이프 사이클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갖는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합격을 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달, 그리고 한 100일 안쪽에서 경험하는 온보딩, 그리고 이제 직무를 부여받고 성과를 내고 성과를 평가받고 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직원 경험들, 그리고 이제 퇴사할 때의 회사에 대한 어떤 마지막 메시지 이런 것들로 주로 직원 라이프 사이클이 구성되는데요. 이런 어떤 내부 이벤트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 교육을 넣어야 되겠다. 우리는 여기에서 뭐 또 다른 중요한 이벤트를 넣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그 라이프 사이클 상에 넣어서 우리가 경험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페리는 그 콜트릭스 플랫폼을 가지고 사실은 이런 이제 직원 효과성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그 서베이를 할 때 이제 저희가 그 입사해서 퇴사까지 여러 가지 직원 이벤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직원 만족도 혹은 직원 몰입도라는 것을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를 할 때 저희 콘페리는 사실은 그 직원의 몰입도뿐만이 아니라 우측 그 방향으로 있는 우리 회사가 직원들을 제공하는 어떤 업무의 실행 환경 조성도는 얼마나 긍정적인가 이 두 가지 축을 같이 물어보고 이제 직원 몰입도가 높은 사람이지만 환경 조성도가 낮을 때 이럴 때는 상당히 좌절감을 느끼는 그룹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는 이분들이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런 두 가지 디멘전으로 저희는 이제 직원 몰입도를 측정하는데 요런 어떤 네 가지 4분면에 있는 그룹별로 아마 인사 액션들이 다르게 어떤 그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콘페리가 가지고 있는 그 표준 그 문항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직원의 몰입도 하고 환경 조성도로 측정을 해서 얼마나 이것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을 좀 도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직원 경험 관리 프로그램 전체에서 이제 직원 몰입도라고 하면 현재 입사해 있는 사람들이 몰입도와 환경도를 측정하는 거다. 근데 오늘 세션은 사실은 그 부분만이 아니고 온보딩에서 퇴직까지 모든 부분을 다루는 게 직원 경험 관리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 몰입도 부분은 직원 경험 관리 사이클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의 몰입도를 측정하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직원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응답하느냐, 부정적으로 응답하느냐 이런 것만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요즘은 워낙 이 직원 경험 관리 플랫폼이 콜트릭스 같은 강력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긍정적인 응답, 부정적인 응답, 그리고 뭐 조직별 응답, 그다음 직무, 직급별 여러 가지, 그리고 근속까지 포함해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소속 혹은 수행 직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응답을 하는지를 이 대시보드에서 아주 그 분석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액션 플랜을 수립할 때도 상당히 여러 각도의 앵글로 문제를 바라보고 또 개선 방향을 어떤 도출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이 상당히 좋아서 과거보다는 직원 경험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의 어떤 문화 개선이나 제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측면에서 보면 이제 직원 경험 관리가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요거에 대해서 내부 인식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 경험 관리를 하자, 어떻게 하자,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또 내부적으로 전파하는 작업들, 그리고 이제 직원 경험 관리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인사의 전문가는 있었지만 혹은 컬처의 전문가는 있었지만 직원 경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그 테마에 사실은 익숙한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이런 단계도 필요하고 이제 직원 경영 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나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이제 향후에 어떤 개선해야 될 문화적, 제도적 과제를 실행하고 이런 단계로 이제 우리가 EX 프로그램 구축 로드맵을 좀 설정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콘페리는 기존에도 상당히 직원 경험 관리 혹은 그 직원 몰입도 조사와 관련한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상당히 저희도 그 제약을 많이 안고 있었던 것이 다양한 직무, 다양한 영역,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은 그 AI 혹은 애널리스트 베이스로 그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 혹은 소프트웨어가 없었는데 콜틱스가 이런 걸 제공하게 되면서 저희는 사실은 컨설팅 회사의 컨텐츠하고 인사이트를 이런 플랫폼에 녹여 넣어서 고객들한테 사실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만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컨설팅 회사의 컨텐츠와 그 테크놀로지 회사의 어떤 솔루션이 만나서 훨씬 고객들이 그 직원 경험 관리 측면에서 누리는 가치는 훨씬 높아져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가 직원 경험 관리의 어떤 솔루션의 정의 혹은 또 방법론, 전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세션으로는 그 콜트릭스에서 직원 경험 관리 플랫폼의 어떤 기능, 그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콜틱스 소개 및 데모를 진행할 콜틱스 프리세일즈 박래성입니다. 자, 먼저 요즘의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경험 격차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알려주려는 직원들의 욕구가 높아지는 그러한 추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2020년 작년부터는 더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의 피드백을 듣고 있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개선을 위한 행동은 거의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본인들의 생각을 열심히 전달을 하지만
분석을 통한 개선 행동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조직은 실제로 요청하지 않는 조직보다 직원들의 이직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일반 소비자들도 기업들이 직원을 어떻게 배려하는지를 보고 제품이나 기업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소비자들은 국내 기업들이 개별 임직원들에 대한 권리 및 복지를 존중하고 있지 않다라고 72%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기업의 매출 및 인지도와 관련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추세를 보일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콜트릭스는 SAP 자회사로 직원 경험 격차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13,500개의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경험 관리를 고도화하는 그러한 기능에 도움을 드리는 시스템이고 포춘 100대 기업의 75% 이상이 이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콜트릭스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개선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점점 더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직원들의 경험 데이터, 경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경험 관리에서는 여러 접점, 즉 채용 시점부터 시작해서 퇴직 이후까지 연결되는 직원의 라이프 사이클 상의 모든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운영 데이터, 즉 자체적으로 보유한 근속 연수라든지 고가 점수, 최근 승진 여부 등 여러 데이터와 통합하게 되면 인사이트 파악에 훨씬 더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채용 시점부터 지원자로서의 경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인재 확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분석이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고요. 동시에 공정성과 브랜드 신뢰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하기 위한 경험 격차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콜트릭스는 관련된 여러 담당자 요구를 충족하고 CEO부터 HR 데이터 분석팀, 그리고 관리자,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담당자들을 고려한 솔루션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20년 가까이 지속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를 기반으로 이렇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솔루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데모를 각 시나리오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콜트릭스가 제공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질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전에 정의된 템플릿 베이스의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원할 때 그에 대한 유연한 변경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정의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즉각 사용하실 수 있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 환경에 맞춰서 리턴 투 워크포스, 즉 직원이 언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고 그리고 통계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작하기를 선택하시면 간단하게 프로젝트 제목, 선택을 하시고 사용자 정의하기 시작을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이러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이름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의 위치를 원하는 도시 그리고 국가 이렇게 기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특정 지역에는 사무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서들은 이제 그 각 기업에 맞게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획팀이 여기에는 나열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지울 수 있고요. 파이낸스 팀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입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완료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한 유저드 방식의 설문 내용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수정하거나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들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한 내용들을 좀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러한 내용 중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수동으로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정의된 혹은 사용되었던 라이브러리에서 즉각적으로 가져와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설문 중에 제가 그 근무할 위치에 대해서 한국 지도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집어넣겠다라고 하신다면 블럭 가져오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 블럭이 추가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쭉 밑으로 가보시면 블럭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추가되고요. 이것은 지금 히트맵이라고 해서 해당 직원에 대해서 어느 근무 위치를 현재 선호하는지 혹은 근무 위치가 자주 이렇게 방문하는 곳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까지 만약에 입력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게시를 한 다음에 블럭을 미리 보기를 하시게 되면 바로 해당 블럭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즉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자주 방문한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러한 위치가 기입이 되고 그를 통해서 분석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질문들은 다양한 형태로 표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 직원들의 근무 위치가 여러 국가에 걸쳐서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그 국가에 맞는 그런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 국가의 브라우저에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맞는 언어가 기본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당되는 질문에 대한 응답들을 손쉽게 이렇게 수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행된 그러한 질문에 대한 결과들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요. 실시간으로 반영된 결과들은 대시보드를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것 같은 그러한 질문들, 즉 워크라이프 밸런스 같은 혹은 신입사원의 업무 적응 같은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응답한 내용이 반영이 되고 그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분석들을 또한 즉각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으로 사전 정의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유연한 변경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들은 그렇게 대시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퀄트릭스는 직원 경험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어떠한 접점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어느 부분에서 미리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 제공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각각의 접점과의 비교, 그리고 한 접점에서의 여러 시점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접점의 모든 시작점은 채용 지원부터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지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채용 사이트 같은 데에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수집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지원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바로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이렇게 남기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그러한
그 피드백에 대해서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터치포인트 간 그러한 비교는 저희가 터치포인트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 가지의 접점들, 만약에 어떤 특정한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됐다거나 승진을 했다거나, 그리고 장기휴가에서 복귀했을 때 각각의 시점 간의 만족도, 그리고 매니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정 지점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 위치에 대한 원인 분석을 또 상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점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을 여러 가지 시점으로 통계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좀 더 인사이트를 가진 측면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단순히 특정 항목에 대해서 가장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지만,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상관 분석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다른 측면들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들을 이제 더 한 뎁스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각각의 다른 접점들에 대한 비교를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의 접점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러한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같은 것들도 이제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접점들 간의 비교가 아닌 하나의 접점에서의 추세는 시간적인 히스토리에 따라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보딩에 대한 그러한 접점의 만족도, 그리고 업무 몰입도의 점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특정 시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몰입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되는 시점을 클릭함으로써 그 시점에 어떠한 주제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한 특별한 원인 분석을 또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급격히 만족도와 몰입도가 떨어지는 시점에는 보상에 관계된 부분과 그 다음에 경력 진행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뭔가 안 좋은 코멘트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용 과정부터 퇴사까지 전체적인 경험들을 모두 수집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세 번째 시나리오로는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인트라넷 같은 곳에서 원하는 시점, 그리고 필요한 시점에 본인들이 피드백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는 기능인데요. 한번 실제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사이트를 쓸 수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다가 제가 이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정한 사이트에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머물렀거나 혹은 특정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그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원하는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 기분이 어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간단하게 체크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면담을 희망하는 날짜를 지정해서 면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는 본인이 속한 부서 혹은 뭐 이 부서를 밝히고 싶지 않다 그러면 밝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곳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이렇게 이제 기입을 하게 되면 이 내용들은 실시간으로 감정 분석과 그다음에 주제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지 액션으로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션들은 해당되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담당자한테 전달을 하고 그리고 후속되는 처리를 할 것인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액션들은 실시간으로도 지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누적을 해서 특정 정도의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에 따라서 전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메일로도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티켓으로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슬랙 채널로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해당되는 텍스트가 부정적이거나 매우 부정적으로 표시되었을 때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되는 텍스트에 대한 감정 분석과 주저 분석을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그거에 대한 해당 슬랙으로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슬랙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슬랙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코로나 때문인지 팀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슬랙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송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티켓팅을 처리함으로써 그 해당 티켓이 그 후속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센티멘트 점수가 네거티브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의 그러한 감정 점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액션으로서 처리됨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능으로는 AI 기반으로 자동 분석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특정 조직이나 특정 직급에서 뭔가 아웃라이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콜트릭스는 버튼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당되는 아웃라이어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파악되는 아웃라이어들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분석을 통해서 보시다가 아웃라이어를 바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는 버튼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서별 몰입도와 근속 연수별 몰입도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가장 요즘에 관심이 많은 이직 가능성에 대해서 같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연구원은 상당히 긍정적인, 즉 이직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면에 기술연구소의 전임연구원, 즉 비교적 낮은 직급인 전임연구원은 상당히 아무래도 이직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동 아웃라이어 파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버튼 한 번만의 클릭으로 그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또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을 통계적인 정량 분석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겠지만 수집된 모든 그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정성 분석을 통해서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연구소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부정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직원 및 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잡레벨이 책임연구원인 경우에는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주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통계 지표를 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임연구원은 그에 비해서 뭔가 좀 이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아까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원인을 보시게 되면 다양함이나 소속감 혹은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에 대한 그 지수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에 대한 불만들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직 가능성이 해당 조직 내에서 전임연구원이 특별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 즉 소속감이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뭔가 그 해당 직급과 조직에 제공함으로써 위험한 상황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상관관계를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특정 그 만족도와 그 다음에 이직 가능성에 대한, 즉 이직에 대한 추세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전체 평균은 지금 녹색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성취감과 이직 가능성의 관계는 특정 지표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서, 즉 IT 센터 부서를 보시게 되면 만족도가 성취감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성취감이 이직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표로서 저희가 리더십과 그다음에 이직 가능성을 연관해서 분석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IT 센터가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IT 센터에는 컴퍼니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이직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손쉽게 상관 분석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석 및 개선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직원들이 피력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어떤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 조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선이 따르지 않은 직원들의 의견 수집은 의견을 수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 활동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직장과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특정 조직의 책임자, 즉 팀장으로 한번 이렇게 그 팀장이 보는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특정 팀장으로서만 한번 이렇게 필터를 시키고 실제로는 이 팀장이 로그인 했을 때 해당 팀의 팀장에 대한 데이터만 자동적으로 이렇게 권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팀장이 보시는 그러한 어떤 개선 포인트 그리고 현재 그 팀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 즉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에 해당 팀의 팀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산업, 즉 동일한 산업의 벤치마크 데이터와 비교해서도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개선하면 영향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 역시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모든 기능들은 분석과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의 팀장님은 이제 이 해당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 버튼을 클릭을 할 수가 있고요. 개선에 대한 가이드 방법, 즉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 개선에 대한 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수행 계획을 바로 선택을 하고요. 그 수행 계획에 따라서 제한된 그러한 내용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팀을 위한 상향 피드백 채널 만들기가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 내용을 읽어보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내용이 자동적으로 개선에 필요한 액션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언제까지 이 일을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팀장님이 진행을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팀장님의 소유자로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해당되는 액션이 그 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개선 행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디파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 및 개선 활동까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서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스트 프랙티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미리 준비된 그러한 템플릿을 통해서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수정이 필요한 그러한 질문, 그리고 추가가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내부에서 추가하시고 변경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그러한 내용들은 바로 대시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데모로서 말씀드린 내용은 전체 라이프 사이클, 즉 채용부터 시작해서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접점에서의 그러한 추세 그리고 각 접점 간 비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그 해당되는 접점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과 그리고 각각의 베스트 프랙티스 그런 질문들을 준비하고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필요한 순간에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해당 직원들이 방문하는 페이지 혹은 특정 메뉴를 클릭했을 때 바로 조건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화면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혹은 특정 시간대 혹은 특정 조건에 맞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이런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가기 전에 세 번째에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릴 내용은 그렇게 수집되는 피드백들이 텍스트로 남겨지는 그런 내용일 때 자연어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모든 직원들이 서로 돕는 문화는 좋아요라는 것은 긍정이지만 좋지만으로 이렇게 바꾸는 순간 약간 이 내용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믹스드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추가되는 내용이 어떤 어감이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당되는 센티멘트, 감정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서로 돕는 문화는 좋지만 성과 보상에 대해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믹스드가 된 거고요. 지금은 좋지만이라는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는 내용이 많아서 네거티브가 됩니다. 그리고 퀄트릭스는 실제 질문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어감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회사의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만약에 성과에 대한 평가가 좋다라고 하면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서는 중립적인 의미지만 질문 자체가 긍정이기 때문에 전체로 긍정으로 평가되고요. 만약에 개선이 필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성과에 대한 평가는 그 자체로서 중립이지만 해당되는 질문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성과에 대한 평가는 부정으로 이렇게 판별이 됩니다. 만약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없어요 라고 하면 뭐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인 평가가 되는데요. 만약에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없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점이 없다는 거니까 결국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의 컨텍스트와 답변의 그런 내용들을 같이 분석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능의 그런 정성 분석 기능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AI 기반으로 원클릭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 상황을 즉각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기술연구소의 책임연구원과 전임연구원의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패턴의 발견, 그리고 전임연구원들이 예를 들어서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느끼고 그 해당되는 내용이 이직 가능성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관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이직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성취감보다는 컴퍼니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이 IT 센터에는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것들을 통계적인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또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번 데모에는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상관 분석이라든지 회귀 분석을 즉각 하실 수 있는 기능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요인이 가장 몰입도나 그리고 그런 이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퍼센티지 비교적 몇 프로나 그런 이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개선 요인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팀장 혹은 부문장 입장에서 그 팀에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고 그 개선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영향도를 가지고 개선이 되는지 그리고 개선에 대한 가이드는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퀄트릭스에 대한 기능 소개와 데모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SAP의 박찬영 파트너님이 퀄트릭스를 사용하는 글로벌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퀄트릭스 EX 성공 사례 파트를 발표하게 된 SAP 코리아의 박찬영입니다. 2021년 현재 신규 고객은 다양한 산업군 규모로 확보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LG그룹, 삼성전기, 그리고 현대기아차, 그리고 하나큐셀이 EX 솔루션을 최근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탑 배달 플랫폼, 글로벌 배달 플랫폼 기업에서 EX 도입을 완료했는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국내 탑 금융사, 그리고 국내 탑 포털사, 국내 대형 유통사와 같이 플랫폼, 유통, 게임,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직원 생산성 및
몰입도 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퀄트릭스 EX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고객 사례에 대해서 대표적인 기업을 하나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사의 경우 국내 대표 산업 제조 기업으로 전체 계열사 임직원의 보다 나은 직원 경험을 위해 퀄트릭스 EX를 도입했는데요. 직원의 온보딩, 채용, 평가, 그리고 퇴직까지 HR의 모든 사이클에 퀄트릭스 도입해서 직원 경험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개별 임직원의 몰입도를 심층 분석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도출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직원 정보를 HR 관련 인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HR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60도 다면 평가에서도 퀄트릭스를 통해서 수평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고객 사례인데 해외 고객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코카콜라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의 경우 아주 유명한 소비재 기업인데요. 이전 성과관리 프로그램에서 그런 성과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인력 생산성 감속이 있었는데 이를 퀄트릭스를 도입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성과 평가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양방향 피드백 수집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의 3분의 2가 성과가 개선이 되었고요. 2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직원 생산성 향상 또한 이루어낸 사례입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퀄트릭스를 통해서 직원 경험을 개선하고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 사례 바탕으로 회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 또한 보유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직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측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